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한 인생 주치의 타로 마스터 카포제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시죠? 저는 부동산 투자도 투자지만 일단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본인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성향에 안 맞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치가 올라서 팔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익을 남길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삶에서 피폐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 낭비라든지 그리고 인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은 나한테 맞는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좋은 성과도 있고 수익률도 있으면서 나의 삶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을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부동산 투자. 먼저 카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이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카드 5장을 뽑아봤습니다. 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키시는 대로 한번 직감에 따라 카드를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선택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1번 카드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선택하신 분들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부동산을 투자하는 목적이 금전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명예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가 참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내가 어떤 삶에서의 만족감, 내가 삶에서의 어떤 명예적으로 상승하고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오직 돈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교육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추구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훈육하거나 그리고 세입자나 본인이 세를 줄 수 있는 세입자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인 부분에서 어떤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르치는 쪽에서의 세입자를 두어서 내가 움직여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인 부분에서 청소년 교육기관에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독서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주택을 사서 내가 그런 쪽에서 그냥 살면서 나중에 가치 상승을 꾀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학교 주변, 그러니까 학세권이 좋을 수 있는 터에다가
부동산을 잡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학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아이템과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추가 카드를 뽑았더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9월경에 8월, 9월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카드의 흐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었을 때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학세권이 좋을 수 있는 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적인 부분에서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구입한 건물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게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입자를 넣을 때 그 세입자가 하는 일이 뭐 학습지 쪽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과외방이라든지 소규모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넣게 되면 본인은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인한 어떤 새로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네. 그래서 8월에서 9월 접어드는 그 시기쯤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면 본인이 그쪽으로 이때까지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못 하셨던 분도 그런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런 건물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나의 어떤 그런 운이 그런 쪽에 많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할 때 뭐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린이 관련된 어떤 교육시설이라든지 학원가가 많은 쪽에서 어떤 상가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부방 집에서 가내로 할 수 있는 어떤 공부방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왜 갭투자식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넓혀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자적인 성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성향이 그런 쪽에서 돈이 되시는 분이다. 거기서 명예를 찾으셔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투자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의 흐름상 교육 관련 시설 위주로의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네요. 아셨죠? 그리고 혹시나 뭐 이렇게 왜 산속에 어떤 건물을 구입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이나 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청소년을 위한 어떤 기숙사라든지 합숙센터라든지 아니면 재수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관련 짓대 대신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가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2번 카드 보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상가나 주택이나 건물을 취득하시면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구입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 댄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어떤 업체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보컬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노래방이라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미된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해야지 성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세입자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방송과 관련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속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변에 나의 어떤 상권이
그 뭐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댄스 학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보컬 학원이 많다든지 뭐 하다못해 뭐 미술 학원이 많다든지 이렇게 예술적인 요소, 크리에이티브한 요소가 가득한 곳에 내가 그 원하는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언제 구입을 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봄에 구입을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봄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4월, 5월, 뭐, 그래도 뭐 시간 있나요?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 봄 안에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 봄쯤에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보이고요. 단지 이제 여기 카드에서 볼 때는 본인이 찾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주택이 바로 옆집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집을 보러 가거나 어떤 그 건물을 보러 가거나 상가를 보러 가게 되면 그 부동산이 소개해주는 상가 옆에, 아니 부동산이 소개해주는 집 옆에 그 옆집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서 내가 그 이상이랑 나의 현실이랑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의 괴리감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봄은 조금 그 본인한테는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안 맞을 것 같고 자칫하면 내년 봄쯤이 아니겠나. 그래서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내년 봄에 계약하실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차근차근 찾아서 나의 어떤 부동산을 보고 투자하는 어떤 안목을 길러라.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은둔자 카드라는 거는 뭐 본인이 고립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내가 어떤 다른 경제 활동이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쉰다 하더라도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이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라도 그 왜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는 어떤 월세 수익을 얻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삶의 어떤 경제 활동을 굳이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흐름상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이 마지막에 결과 카드에 은둔자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약간 그 세입자 때문에 어떤 골치를 썩을 수 있는 어떤 구설수, 시비수가 약간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넣을 때, 임대를 줄 때 그 세입자의 동태를 조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은 곳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세입자를 넣으면 좋다. 아셨죠? 괜찮네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많겠네요. 네, 그러면 3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카드는 목욕탕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탕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 관련된 계통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온천 지역에 있는 어떤 호텔에 어떤 그 왜 수익형 호텔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어떤 월세처럼 받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뭐 목욕탕 시설을 잘 꾸며놔서 내가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처럼 그 어떤 꾸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월세처럼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왜 뭐 요양센터 뭐 이렇게 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실버타운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그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부지를 사가지고 그 실버타운 같은 거 짓는 어떤 실버타운이나 리조트나 아니면 뭐 어떤 온천 호텔이나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그 뭐 숙박업소로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힐링, 뭐 요가, 명상하면서 리조트, 뭐 마사지,
목욕탕 이런 것들 이런 쪽에 투자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요즘 뭐 목욕탕 경매 나온 거 혹시 있으면 이런 분들은 목욕탕 잡아도 괜찮아요. 네,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 명의로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 여기 보게 되면 그 소녀가 둘이 그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등을 맞대고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나의 혼자의 어떤 종잣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랑 같이 생각이 맞는 어떤 동업자나 아니면 뭐 부부간이라든지 자매간이라든지 어떤 형제간이라든지 나랑 뜻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동업식으로 움직여 가서 공동 투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펀딩을 해가지고 목욕탕을 다 같이 구입을 해서 거기서 어떤 오는 수입을 배당금으로 나눠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요양원을 세울 때 부지를 사서 나는 땅을 사고 옆에 뭐 형제나 동업자나 뭐 아니면 뭐 자매나 아니면 남편이 거기에 이제 그 집을 지어서 그 센터를 지어서 그거를 임대를 해주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건 동업자의 역할과 함께 가야 된다. 대신 한번 동업자적으로 움직여가게 되면 손을 꼭 놓고 안 쥐는 그런 어떤 안 푸는 동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끝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을 할 때 동업자 관계를 잘 살펴봐라.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월경, 4월경 이럴 때 그 부동산을 취득하라고 되어 있는 카드인데 지금 3, 4월이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달 안에 정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부득이하다 한다면 내년 4월, 내년 3, 4월 그때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온천 부지, 뭐 온천이 터진 곳 옆에다가 집을 사서 어떤 하우스식으로 꾸민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변에 목욕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스파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마사지 샵이 뭐 많은 곳을 간다든지 아니면 호텔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리조트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요양센터 이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목욕시켜드리고 하는 곳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게 되면 본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음덕을 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누군가를 따뜻한 물을 줘서 씻기고 뭔가 이렇게 재우고 그리고 또 어떤 활력을 얻게 해서 또 새로 또 그 다음 날을 또 맞이하게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흐름을 봐서는 내가 사람들을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롭게 뭐 재우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삶도 덕을 쌓는 일도 될 뿐더러 내가 나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네일아트 샵이라든지 그리고 미용실이라든지 이렇게 왜 물개통 사업 있죠. 단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될 거는 유흥업소. 왜 유흥업소도 왜 뭐 물장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유흥업소는 투자하면 안 된다. 아셨죠? 뭐 하다못해 뭐 호프집이라든지 뭐 맥주집 뭐 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네,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번 카드, 죄송합니다. 이게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네, 화려한 계통에 몸담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 회사 뭐 상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임대를 패션 회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 회사 아니면 뭐 디자인 관련된 어떤 그 교육센터 그리고 뭐 미용 학원 뭐 미용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화려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왜 화려하게 뭔가 하는 거 색을 입히고 뭔가 코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왜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좋고요. 또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꾸며서 내가 그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거기서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촌이나 뭐 도예촌, 무슨 뭐 미술 관련한 그런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군집된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술인을 임대를 줘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그런 쪽에서 살게 되면 뭔가 삶의 방향성이 조금은 그 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피폐함이나 내가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피폐해진 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떤 뭐 돈적으로도 오르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나의 삶이 조금 더 즐겁고 만족감 있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는 쪽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언제쯤 구입하냐고 하면 이건 6, 7월 달. 네, 그래서 6, 7월 달에 오는 들어오기는 하고요. 만약에 올해 6, 7월 달이 아니라면 내년 6, 7월 달도 괜찮다. 원래 타로는 6개월간의 어떤 그 운의 흐름을 단시적인 부분에서 판단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건 나의 인생에서 맞는 부동산 투자기 때문에 몇 월 달에 거래를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6, 7월 달에 거래를 하는 게 좋고 내가 그 속에서 천을 귀인을 만난다. 그러면 그게 세입자든 부동산 소개해 주시는 분이든 공인중개사든 아무튼 나한테 귀인을 만나게 돼서 협조자로 들어오는 동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투자나 거래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인맥들이 나한테 조력을 해줄 수 있고 어떤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향의 그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볼게요. 네,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일상이 안정되고 나의 인생이 안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술촌에다가 내가 주택을 얻어서 거기서 그냥 사신다 하더라도 그런 예술가들이랑 뭔가 콜라보레이션 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 때 너무 치달아서 살았는데 그런 어떤 마음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투자도 투자지만 일단 나의 마음의 안식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될 수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투자잖아요. 꼭 돈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나의 마음이 즐겁고 풍요롭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즐거워지는 인생을 사는 거에 더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돈 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미용실 센터를 넣어줄 수 있는 뭐 상가를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화려한 계통 뭐 패션 회사, 디자인 회사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관련된 뭐 디자인 학원, 뭐 미술 학원 또 뭐 어떤 뭐 왜 건축 설계사 뭐 아니면 뭐 건축 설계 사무소 아니면 건축 설계 관련된 학원 아니면 뭐 컴퓨터 관련 학원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독특하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세입자로 넣어서 임대를 주게 되면 그걸로써도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네, 마지막 5번. 5번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오히려 자포자기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또 너무 완벽한 매물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한 2, 30억은 들겠네. 그러면 나 지금은 투자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소규모라도 어떤 가치 있게 영양가 있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1단계 끝났으면 2단계로 가고 2단계 끝났으면 3단계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투자하는 게 좋나? 이 사람을 일단 자기 눈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본인한테는 투자 시기로 보여요. 그래서 부동산들한테 본인의 정보를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려서 나는 뭐 어디 뭐 역세권이고 뭐가 있는 게 좋고 뭐 어떤 그 뭐 학교가 가까운 데가 좋고 나는 뭐 몇 평이 좋고 몇 층이 좋고 그리고 또 나는 어떤 형태의 집이 좋고 방향은 어떤 집이고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합당한 집이 나오는 족족 찾아가 봐서 거기서 살펴보시라.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본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시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 마음에 드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택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잘 가꿔서 투자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결과 네. 그렇게 된 본인이, 이분은 한번 처음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맞들이게 되면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집 팔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또 돈이 모여지면 또 다른 집에 갭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임대를 주다가 그 사람들이 또 나간다 하면 또 다시 또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본인만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 투자로 여러 가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만약에 지금 현재 다른 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노후에 부동산 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쪽에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처음엔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고 자기만의 어떤 조건이 있고 이상향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찾고 또 꾸준히 어떤 재테크를 부동산 쪽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쉰다 하더라도 노후는 보장되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겠고요. 네, 다음 편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맞는 부동산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 맞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해야지 더 부동산 운이 가까이 다가오는가? 투자하는 운이. 네, 이런 이야기로서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저한테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많은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